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16일 날 치러졌던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좌빨 정근식이 당선이 된 건 일단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전교조 교육의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구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탄스럽지만 문제는 바로 그 선거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개표장에서 정근식 후보에게 기표된 편지 5장이 같이 접힌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그 논란의 투표지입니다. 이 5장의 투표지는 투표한 봉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 부정한 손이 개입됐을 개연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역시 사전투표에서 또 한 번 탈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박주연 변호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전혁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는 이겼습니다. 적지 않은 10%포인트, 정확하게 8.4%포인트 득표율의 차이로 정근식 좌빨 후보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은 꽤 여유 있는 승리라고 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일 투표에서, 사전투표 말고 당일 투표에서 조전혁은 64만 792표를 얻습니다. 득표율로 따지면 52.2%입니다. 따라서 53만 7,567표, 즉 43.8%에 그친 정근식을 분명하게 오차범위 이상으로 앞질렀습니다. 자, 그래픽 처리된 걸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사전투표가 문제입니다. 거기에서는 엉뚱하게 조전혁이 24만 436표를 얻습니다. 즉 당일 투표보다 무려 17.5%나 빠진 34.7% 득표에 그칩니다. 황당한 일이 아닙니까? 반면 정근식은 거꾸로 갑니다. 사전투표에서 놀랍게도 42만 6,309표를 얻었고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무려 17.8%나 많게 표가 쏟아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조전혁은 당일 투표에서는 정근식에 여유있게 승리했다가 사전투표 용지를 까면서 말도 아니게 역전패를 당한 꼴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가 왜 그렇게 차이가 많냐? 이게 의문입니다. 납득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윤호상 후보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사전투표하고 당일 투표에서 각각 3.59%하고 3.93%의 득표율을 기록합니다. 즉 큰 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전투표, 당일투표 어슷비슷했다. 이게 정상입니다. 왜? 서울 시민이라고 하는 투표 집단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조전혁과 정근식의 사전투표, 당일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20%포인트나 된다는 게 통계학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냐 하는 대목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항변을 합니다. 정말 같은 시민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했던 사람하고 사전 투표했던 사람은 같은 서울 시민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로 나오는 게 자연스럽지만 이런 어이없는 상황은 비유컨대 3,000개의 500원짜리 동전을 던져서 동시에 앞면만 쫙 나오는 것과 같다고 통계학자들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정근식은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를 합쳐서 93만 3,876표, 즉 50.24%를 득표합니다. 조전혁은 2표를 2개, 사전과 당일 투표를 합쳐서 88만 1228표, 45.93%를 얻습니다. 이게 선관위의 최종 발표 통계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두 후보 간의 표차는 불과 8만 표를 살짝 넘습니다. 8만 2,648표에 불과합니다. 결국 정근식은 사전투표에서 18만 표가 넘는 18만 5,873표를 더 가져가면서 승리했다는 말이 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촉각을 채우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울시 교육감을 눈 뜬 채 도둑질 당한 꼴이 됐다고 얘기해도 됩니다. 투표에서는 이기고 개표에서 뭔가 석연찮은 이유로 깨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기를 이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도 똑같은 의혹이 제기됐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국의 지역구가 몇 개입니까? 254개입니다. 그 지역구 중 당일 투표만 보자면 국힘당에서 135개 지역구에서 승리를 합니다. 과반 이상 승리를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110개 지역구에서 승리한 데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인 몰표가 쏟아지면서 민주당이 그야말로 초압승을 거두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전산망 사전 조작 같은 부정선거 가능성 말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거 말고 그때 총선 때 인천, 계양, 을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원희룡 후보가 2300표 차이로 이깁니다. 근데 역시 사전 투표에서는 1만 1000표로 이재명에게 집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구조가 같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명백한 통계 현상을 두고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누군가 인위적인 장난을 쳤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선관위 내부의 정보 운영과 프로그램을 일주일간 누군가 제3자, 권위 있는 제3자가 들여다보면 이 의혹이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부정선거가 맞느냐? 아니면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게 진실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뭔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선거 부정이 없다고 봐야겠지만, 그러나 아무도 우리는 의혹은 의혹대로 갖고 이걸 풀어내는 방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뒤에서 울분에 찬 목소리를 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선거법을 뜯어 고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 제기는 문제 제기대로 하고 선거법을 뜯어 고치자는 얘기를 또 한번 해야 됩니다. 그 논란 속에 사전투표를 아예 줄이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표도 수작업으로 다 바꾸자. 전자개표를 완전히 폐지해버리자는 걸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거 자유파가 틈만 나면 하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선관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떠드는데 막상 저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문제의식도 갖지 못하면서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답답한 우리의 현실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답답합니다. 어쩝니까? 유튜브 방송이 대한민국 현실을 모두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늘 문제 제기만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